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 57분이 강의에 참여하시고 계신데 보니까 제가 평소에 뵙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과 내일 스노메드 시티에 대해 강의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라고 합니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대한민국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스노메드 인터내셔널 회원국이 돼서 가능하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좀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스노메드 시티 교육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수강생 중에 스노메드를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현장에서 이미 매핑 업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이번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매핑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스노메드 시티 관련된 강의 평가에서 강의 도중에 실습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중간에 그 스노메드 브라우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주은 선생님께서 이미 그 브라우저 URL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텐데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학습 목표는 처음 2시간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께서 스노메드 시티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스노메드 시티를 탐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노메드 시티가 뭔지 간단한 역사 그리고 특징, 구성 요소 또 스노메드에서 제공하는 그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사전 학습 내용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 또 보건의료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가 결국 자료를 잘 수집해서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를 잘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수집하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표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준 중에서도 의미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이 바로 용어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용어가 변해온 과정을 프리텍스에서 코드 그리고 또 계층 구조를 갖고 그 계층 구조의 수도 하나에서 여러 개로 또 더 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성축이 개입되는 거 또 포스트 코디네이션으로 개념을 좀 더 상세화하는 단계를 거쳐서 용어가 발전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표준 용어를 역할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환자 접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또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에 따라 표기하는 참조 용어, 통계를 생성하는 분류체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스노메드 시티처럼 데이터를 의미에 따라 표기하는 참조 용어 체계는 적어도 개념 기반으로 또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또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런 또 개념과의 관계로 다양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역별 표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진단에는 뭐 ICD, 검사에는 로잉크, 또 약 관련돼서 ATC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스노메드 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접하는 스노메드라는 게 결국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스노우메드를 모습을 알게 되는데, 스노우메드 시티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스노우메드 시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브라우저 다 안 키셨으면 지금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브라우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키셨나요? 시티 브라우저를 업로드 하시면 이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스노우메드 시티가 서비스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린색으로 있는 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인터내셔널 에디션도 있고, 스페니쉬 에디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스페니쉬 에디션, 영어 중에서도 호주 영어 버전, 벨기에 버전, 캐나다 영어 버전, 데니시 버전, 에스토니아, 아이리시, 네덜란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 다양한 국가의 에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버전을 제가 클릭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다시 돌아와서 인터내셔널 버전으로도 클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으로 가서 스노우메드 시티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일 왼쪽에 있는 텍사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텍사나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노우메드 시티 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 여기 디센던트 카운트 온이라는 걸 안 켜셨으면은 그걸 한번 온 해보세요. 그러면은 스노우메드 시티 안에 몇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개수가 등장할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여기 오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다시 O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노우메드 시티 안에 현재 약 35만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다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노우메드 시티 컨셉이라는 가장 상위 개념 아래 하나, 둘, 셋, 넷 이게 쉬어보시면 19개의 축이 있어요. 이 19개 축별로 의료 영역별 용어들이, 개념들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 스트럭처에는 해부학 용어가 들어있고, 클리니컬 파인딩에는 질병명이나 사인 앤 심톰이 들어있고, 인바이러먼트 로케이션에는 환경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 들어있고, 뭐 이벤트는 출산, 사망과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고, 또 뭐 관찰하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observable entity,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개념들이 19개 축으로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진단명을 찾기 위해서 제가 클리니컬 파인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개념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다축이기도 하지만 한 축에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disease라는 여기 아래에 중간쯤에 disease라는 개념을 한번 클릭을 하면, 속도가 좀 느리네요, 이 컴퓨터가. 그러면은 질병명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또 크로닉 디지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또 크로닉 디지즈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중에서 크로닉 디지즈 오브 스킨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층 구조를 내려가면 좀 더 상세한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크로닉 디지즈 오브 스킨에 167개의 개념이 있는데, 그 아래에 또 이렇게 다양한
개념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식 개념이 있는 경우는 꺽쇠로 되어 있고 그 개념이 마지막인 경우는 이제 그냥 하이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텍사노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층 구조로 스노메드를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search, 검색 기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를 여러분들 눌러보시겠어요? search를 누르시면 거기에 search 모드가 파샤의 매칭도 있고 또 full text search 모드도 있고 regular expression search 모드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셜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일부만 입력을 해도 그 단어가 포함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스테이터스라고 그래가지고 활성화된 개념 only냐 아니면은 비활성화된 개념도 찾고 싶으냐, 비활성화된 개념에서만 찾고 싶으냐, 이것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활성화된 개념에서 우리가 찾을 거고, 그리고 또 모든 표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용어를 가지고 검색하겠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뭐 fully specified name으로 검색할 거냐, preferred 선호하는 용어로 검색할 것이냐, 또 정의는 뭐 생략해달라,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language subset이라 해서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도 US 잉글리시 버전이 있고 또 영국 그 잉글리시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코비드 19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을 제가 검색을 했는데 왜 19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코비드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코비드 19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19을 붙여서 검색을 했더니 안 나왔는데 코비드만 해봤더니 여기에 코비드 19 진단명도 나오고 코비드 19이 아니다라고 익스클루드 한 것도 나오고 또 의심되는 코비드 19도 나오고 코비드 19을 룰아웃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코비드 19으로 인한 폐렴도 나오고 또 코비드 19의 과거력도 나오고 또 예방접종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코비드 관련 개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코비드 관련된 코비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개념은 전부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질병만 관심 있다. 그럼 여기에 질병 디스오더 이거를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디스오더로 클릭을 하면 코비드 19과 관련된 질병명만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코비드 19과 관련된 임상 소견을 내가 임상 소견으로 필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심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리스크가 있다 이게 나왔고 관련된 프로시저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코비드 19 백시네이션이 여기에 등장을 했고요. 또 관찰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코비드 관련돼서 또 그것도 한번 클릭해 보겠어요. 필터링 해보면 이제 관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측정하는 거라든지 또 뭐 가래도 관찰을 했고 또 이 수압 그것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서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노메드 시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앞에서 봤던 자 코비드 19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코비드 19이라는 거가 사실은 여기 보니까 그거는 동의어였고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된 거는 Disease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상세하게 표현한 이 질병의 명칭이고 그 밑에 보면은 스노메드 시티 ID 그래서 8405-39008 이게 이 개념의 ID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개념의 동의어들입니다. 동의어들이 지금 나와 있죠. 코비드 19도 동의어로 나와 있고 또 뭐 Disease caused by 2019 nCoV 이렇게 한 것도 동의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오른쪽을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파란색 이 개념이 우리가 찾은 건데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의 하위 개념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아래는 이 코비드 19 내에 자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 개념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pathological process, 뭐 causative agent 나온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은 스노메드는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의할 때 이 코비드 19이라는 거는 병리학적으로는 infectious process이고 원인균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질병이 의미하는 바가 뭐구나. 이렇게 감염 질환이면서 원인균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이렇게 보여준 화면은 썸머리이고 우리가 디테일도 우리가 클릭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봤던 거를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모 개념이 뭔지 또 이거는 스노메드 시티 아이디도 있지만 이 개념이 잘 정의된 개념이다. 활성화된 개념이다. 이런 그 상세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fully specified name은 뭐고 동의어는 뭐고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은 영국 영어 표현에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개념은 뭐다. 패톨로지컬 프로세스는 뭐다. 코저티브 에이전트는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옆에 걸 제가 한번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이아그램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그 정보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개념은 바로 8405-39006인데 이 개념은 부모 개념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고 그리고 정의를 해주는 속성 개념은 패톨로지컬 프로세스인데 그 속성 개념의 값은 인펙셔스 프로세스다. 코저티브 에이전트가 또 속성인데 그 속성 개념의 값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다라고 이렇게 균을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또 그 옆에 걸 제가 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배울 이제 스노메드 시티의 그 문법으로 또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법이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밑에 것만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개념은 부모 개념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인데 그거를 패톨로지컬 프로세스하고 코저티브 에이전트로 이렇게 꾸며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코비드 19 개념이 된다라는 거를 문법으로 지금 이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건 좀 더 상세히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떤 레퍼런스 셋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서브셋, 스노메드는 35만 개 있는 개념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한테 라이센스를 사면 주기도 하지만 ICD-10 서브셋도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은 간호 쪽에서는 용어만 모아놓은 ICMP 서브셋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브셋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요 코비드 19은 지금 ICD-10의 컴플렉스 맵 레퍼런스 서브셋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쓰고 있는 클리니컬 텀 버전 3의 또 그 레퍼런스 셋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 그 셋으로 들어가면 코드는 뭐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어디에 속해 있으면 뭐의 멤버냐 아니면 또 레퍼런스가 뭐냐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거는 서머리 부분하고 디테일, 다이어그램, 익스프레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거고 또 스노메드에서는 방금 제가 레퍼런스 셋을 소개했듯이 여기에 가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걸 제가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노메드에서 만든 서브셋들을 쭉 열거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살펴봤던 ICD-10 매핑 레퍼런스 셋을 한번 저희가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13,000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139,900 하나의 스노메드 컨셉이 ICD-10에 매핑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레퍼런스 셋이 되겠고,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케어 서브셋도 들어있고, 또 온콜로지 쪽에 서브셋도 여기 있고요. 또 간호 쪽에 간호 진단 용어들이 있고, 또 간호 중재 용어도 여기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너럴 프랙티스, 패밀리 프랙티스 레퍼런스 셋도 여기 있고요. 거기는 한 4,000개 정도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레퍼런스 셋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이 favorite이라는 건데, favorite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 강의하면서 코비드에 나온 개념들을 favorite로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데, 다시 search로 돌아가서 제가 코비드-19 vaccination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vaccination을 제가 클릭을 하고 서머리로 보면 바로 찾은 그 개념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서브셋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보릿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방금 선택했던 백시네이션이 이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죠. 백시네이션. 제일 아래에 보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Vaccination. 제가 바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정 과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제 원하는 셋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바로 오른쪽 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컨셉 아이디만 복사할 수도 있고, 컨셉의 용어를 복사할 수도 있고, 컨셉 아이디하고 용어도 같이 복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링크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게 찾은 개념이다. 그러면 바로 이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관련 개념을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그 브라우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그러면은 강의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스노메드 그 판을 살펴봤고요. 또 폴리 하이어라키를 이용한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봤고, 또 검색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서머리, 뭐 다이어그램, 또 디테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설치 기능도 살펴봤고, 그리고 레퍼런스 셋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노메드 시티가 뭔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 시티는 요즘은 그냥 줄여서 스노메드 시티 이렇게 쓰는데, 원래 그 스노메드 시티가 나온 그 배경은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이렇게 해서 여기에 SNOMED, CT 이렇게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노메드 시티는 사실 개발한 배경은 EHR에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EHR에 사용되는 통제된 코드가 있는 임상 용어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발 배경은 미국의 임상병리학회에서 개발한 스노메드하고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 개발한 CT하고 합쳐져서 스노메드 CT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노메드 CT, 그러니까 클리니컬 텀이죠. 이거는 개발하는데 기여한 여러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사용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제 주로 카이즈 퍼머넌트에서 개발할 때 많이 기여했는데,
카이세 퍼머넌트의 사용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 내용들이 반영됐고, 그래서 실무의 경험이 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스노메드 개발 과정에 온톨로지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내용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앞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메드하고 영국의 CT하고 합쳐져서 스노메드 CT가 처음 발표된 해는 2002년입니다. 스노메드 CT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노메드가 되기 전에는 미국 병리학회에서 임상병리학회에서 임상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병리용어 체계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 용어 체계의 이름은 SNAP이라고 Systematized Nomenclature Pathology였죠. 그게 1965년도에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스노메드의 다른 버전이 이 병리 보고서 작성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사실 병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진단명도 들어가야 되고 해부학적 부위도 들어가야 되고 행태학적인 뭐 소견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의학 용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의학 전반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용어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스납에서 스노메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디슨으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01년에 제가 스노메드에 있는 개념들은 다른 축에 있는 개념들의 관계로 정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형식적 정의를 가진 용어체계다. 그래서 참조 용어체계다라는 말을 붙여서 스노메드 RT가 200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슬라이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병리학회에서 나온 스노메드 RT와 영국의 NH에서 나온 클리니컬 텀, 그것도 버전 3가 합쳐져서 스노메드 CT가 됩니다. 그 2002년에 발표되는데 그때 당시에 포함한 용어 체계는 30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5만 몇 개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한 50만, 60만 개의 개념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스노메드 CT는 1년에 2번씩 1월과 7월에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9개 국가가 새로운 비영리기구인 IHTSDO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게 International Health Terminology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줄임말인데 이 비영리 단체에서 스노메드 CT의 판권을 가져옵니다. 미국과 영국이 소유하던 스노메드 CT의 판권을 이 9개 국가로 형성된 비영리 기구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2017년에 이 IHDSDO에서 주로 다루는 제품이 스노메드 CT다 보니까 아예 상호명을, 공식적인 명칭을 스노메드 인터내셔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HDSDO라고 부르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그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IHDSDO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스노메드 CT를 이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만 유지보수 그리고 퍼블리시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올해 대한민국이 멤버로 조인을 하면서 3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국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연구 하시는 분, 또 뭐 병원,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 뭐 어떤 개인이나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스노메드 C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9개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병원이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개인이나 단체가 약 80여 개 국가에 5천여 명 아니면 단체, 기구,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 현재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북미, 남미 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태 지역에 1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회원국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의외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중동 국가에서는 EHR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주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래요.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가 이미 그 구현된 제품을 사서 쓰다 보니까 이제 스노메드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노메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임상 영역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 시티는 보통 우리가 용어 체계가 뭐냐?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진단 용어가 포함된 그 용어 체계를 의학 용어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노메드 시티는 진단만 그 포함하고 있는 용어 체계가 아니고 증상 및 징후와 같은 임상 소견도 포함하고 있고, 또 EHR에 기록돼야 되는 심장 박동수나 뭐 신체 박동수 같은 그 측정하는 거라든지 신체 구조, 병균 같은 유기체, 뭐 물질, 약, 제품, 물체, 물리적인 힘, 뭐 이런 거 검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그 브라우저 우리 볼 때 봤듯이 지금 현재 약 35만 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35만 개 이상의 개념들이 바로 이런 영역에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35만 개 이상의 개념이 그럼 과연 어떤 영역으로 나눠져 있나 한번 살펴보면, 임상소견이 약 한 11만 개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시술 처치 용어가 개념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신체 구조, 바디 스트럭처, 그 다음에 오가니즘 거의 10%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기체 순으로 많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별로 어느 정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왜 브라우저 사용할 때 카운트를 키시면 몇 개의 용어가 각 축별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노메드 시티가 어떤 그 설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노메드의 특징은 논리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 정의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논리적 정의는 바로 스노메드 시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의 관계로 정의하게 되는 거고, 이 논리적 정의는 관계된 개념의 의미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구조적인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기반으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스노메드 시티는 후조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후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내일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후조합을 통해서 이미 스노메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합쳐서 조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스노메드 시티 안에 있지 않은 개념,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후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임상에서 EHR에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 용어를 다 스노메드로 만들어서 만약에 포함한다면 그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용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기보다는 그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는 후주합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조합을 막 폭발적으로 많이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러지 않아도 이 스노메드가 커버하는 스코프를 얼마든지 후주합을 이용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정기적인 1년에 2번이 되겠죠. 갱신하고 버전 관리입니다. 국제판의 경우 7월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갱신되지만 올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경우에는 바로 글로벌하게 업데이트해서 회원국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바로 전 버전에 비해서 이번 버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합계 축 안에 여러 영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임상 영역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역별로 별도의 용어 체계를 가져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이제 결국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검색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쭉 이어서 2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지요? 그러면 브레이크 동안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